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봄을 시샘하듯 고샘추위가 전국에 걸쳐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아침 저면은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온도 크게 떨어져 제법 쌀쌀한 그런 날씨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장롱 속에 넣어둔 겨울 외투를 입고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썩 좋지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 애국 집회는 서울 시내 곳곳 그리고 부산 등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이라고 합니다. 이 국본은 대한문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는 애국단체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애국단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앞서 구국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신소글 목사 등이 주최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이 밖에 민초인에서 프레스센터에서 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밖에 대한애국단과 천만인 석방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애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 애국 집회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또 가두 행진을 벌입니다. 이 밖에 일파만파 많은 애국단체들이 연합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곳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늘 동아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한국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늘상 태극기 애국집회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양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짐이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된 46명의 용사 또 한준호 준이를 기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집회에서 등장했습니다. 오늘 애국 시민들은 2010년 천안함 폭짐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사진을 들고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자 47용사, 천안함 47용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오늘 집회가 더욱 빛을 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3월 22일 날 새 수호의 날 기념식에 이른바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문재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새 수호의 날 기념식은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되어 있는 예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것을 회피하고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로봇 전략산업 보고회 여기에 참석한다면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성시장을 순방했습니다. 저는 어제 TV뉴스에서 보니까 칠성시장에서 이상한 모습이 표착됐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환영 팻말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동선은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 팻말을 들고 나타난 것일까요? 이것은 미리 자기 편을 일부러 모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래서 어떤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극기 애국집회 2016년도 11일부터 시작된 그런 집회입니다. 당시에 촛불 집회가 굉장했었죠. 실제 숫자보다 부풀어진 언론 보도 그리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촛불 집회를 굉장히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태극기 애국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극기 애국 집회 초기 당시에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돈을 받고 참석한다. 어린이 유모차를 끌고 가면 돈을 더 준다. 그리고 모욕을 하면 깨끗이 해가면 돈을 더 준다. 이런 식으로 태극기 애국 집회를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태극기 애국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 횟수로는 4년째, 2년여 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집회는 세계 역사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집회입니다. 한 지도자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집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민주주의 역사상 굉장히 기록할 만한 그런 세계사적 어떤 일이 아닌가, 어떤 팩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태극기 애국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왜 이렇게 태극기 애국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치를 잘 했더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했더라면 이 집회가 조금은 수그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실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이고 외교는 엉망이고 안보는 개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엉터리가 대통령에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언론에서도 태극기 애국 집회를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극기 애국 집회에서 왜 태극기뿐만 아니고 성조기를 드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참전한 많은 나라 국기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애국 집회에서 성조기가 등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그래도 이 정도 유지되는 한해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태극기 애국 집회 전략가들이 성조기를 들은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극기 애국 집회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4월 3일 재보선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의원 몇 군데와 그리고 국회의원 2곳을 뽑는 그런 재보선입니다. 국회의원 2곳은 바로 경남입니다. 통영, 고성, 또 창원 이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창원의 경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인 정의당이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정당의 목적은 바로 정권 쟁취입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 후보를 내겠다. 이것은 바로 애국 세력에 대한 일종의 언어 도단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과 일부 야당에서 야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과연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집권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결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는 이런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말 허울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태극기 애국 집회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합니다. 이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가 720여일이 넘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구속수감 상태가 2년 가까이 다 돼가는 이런 엉터리 나라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3명이 모두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속된 이후에는 모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문재인 정부가 신뢰하는 김경수가 재판장에 나타날 때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언어 도단입니다. 이런 정부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태극기 애국 집회에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연사라도 참여했습니다. 그게 연사로 참석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주 열망을 합니다. 가슴을 푹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연사들의 용감한 말, 그리고 정부를 정말 때리는 그런 말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사에 나가서 굉장히 강력한 말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서 미소가 넘칩니다.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두행진을 합니다. 가두행진을 하면서 아주 가슴속에 있는 묵은 때를 확 벗겨내듯 문재인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태극기 애국 집회에 참여하십시오. 내일도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태극기 애국 집회가 열립니다. 태극기 애국 집회는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하나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우리 애국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마음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23일 태극기 애국 집회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